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은 학습을 하시면서 학습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수업을 마칠 때 기억하기의 내용을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우실 학습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기본 복사 전달 방정식을 학습하고, 두 번째로 평균 투과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을 마치고 나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인지 학습 목표도 잘 봐두세요. 자,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21차 실어서 복사 전달 방정식의 해로서 균질 대기의 경우에 투과 함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에 적용하는 그러한 복사 전달 방정식은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슈왈츠차일드 이퀘이션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슈왈츠차일드 이퀘이션은 흡수, 산란, 그 다음에 방출까지 모두 관련되어져 있는 그러한 방정식입니다. 그 방정식을 다시 한번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 어떤 매질을 I람다라는 복사가 입사를 하게 됩니다. 입사를 한 후에 투과되어져 나오는 그러한 복사는 I람다 플러스 D I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즉 말하자면은 빛이 매질을 통과하기 전과 통과하고 난 후에 복사의 변화는 안에서 매질에 의한 흡수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매질이 방출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매질들이 산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산란은 매질 내에서 있는 산란뿐만이 아니라 매질 외에서 일어나는 산란까지도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질 외에 있는 산란까지 전부 다 포함을 했을 경우에 그 복사 전달 방정식을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맨 먼저 위에 있는 이 식은 전형적으로 슈왈츠차일드 이퀘이션입니다. 즉 입사하는 복사의 강도와 그 다음에 그 원천 함수로 구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적의 복사인 경우에 이 원천 함수는 플랭크 함수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9장에서 이미 공부한 바 있습니다. 태양 복사인 경우에 그 빛을 산란하는 정도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태양 복사는 이 원천 함수를 거의 무시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대기 외에서 있는 산란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금 그림에 보신 것처럼 매질 안에서 있는 산란과 매질 밖에서 일어나는 산란까지 전부 다 포함했을 경우에 그 산란을 계산을 하려 하면은 이 원천 함수는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여기 오메가는 단일 산란 알베도고, 여기 P는 위상 함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로부터 들어온 복사가 산란에 의해서 그 최후의 매질을 통과한 후에 복사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 차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들을 푸는 것이 아니라 이 식에서 이 식을 해를 구하다 보면은 다음과 같은 항이 나타납니다. 즉 이미 P'에서 P까지의 투과 함수는 뭘로 나타내냐면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광학두께 타우 뮤의 함수로서 나타나는데, 이와 같이 복사 전달 방정식이 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투과 함수가 우선적으로 계산되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차시에는 이와 같이 투과 함수 계산을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빛이 통과하는, 복사가 통과하는 그 매질이 그 매질 안에서 매질의 밀도가 변화하거나 또는 온도가 변화하거나 기압이 변화하거나 하는 이러한 과정 없이 매질이 전부 온도, 기압, 밀도가 전부 일정하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균질 대기가 됩니다. 이런 균질 대기에서의 평균 투과 함수는 어떻게 구하게 됩니까? 1 T 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잠깐 먼저 보신 다음에 이 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y축은 투과 함수입니다. t 뮤입니다. 투과 함수는 그 크기가 제로에서부터 1까지 있습니다. x축은 진동수로 나타냈습니다. 진동수 뮤 제로가 진동수 뮤 제로일 때가 투과율이 가장 작고 그 다음에 그 진동수 뮤 제로로부터 멀어질수록 투과 함수 값이 작아집니다. 이와 같이 흡수선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달랑 떨어져 있는 하나의 투과 함수가 이렇게 고립되어 있다고 말하자면 주변에 이 투과 함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다른 영향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방금 식으로 본 것처럼 투과 함수를 그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식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균질 대기에 있는 투과 함수는 이 투과 함수는 방금 그림에 보신 것처럼 이와 같습니다. 1 투과 함수. 이래서 투과 함수를 빼게 되면 뭐가 됩니까? 흡수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흡수 함수를 이럴 경우에 equivalent width, 그래서 상당 폭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투과 함수는 어떻게 우리가 표시됩니까? 1 exponential k mu u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평균 투과 함수입니까? 진동수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 전체 진동수를 적분을 해서 그것을 평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동수가 여기에 있는 진동수가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을 했을 경우에 적분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가 흡수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흡수 함수는 1 투과 함수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흡수 함수, 물론 이것을 우리는 이제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평균 흡수 함수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함수를 보다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계산을 할 수는 있지만은 이 함수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크게 용도가 많지를 않기 때문에 근사적인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6차 시에서 무엇을 했었냐면은 이 흡수선들이 어떻게 확장이 되느냐, 로렌츠 확장 또는 도플러 확장, 그 다음에 보이 펑션 같은 것을 이용했었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흡수선이 확장되는 것을 6차 시에서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로렌츠 확장을 적용했을 경우입니다. 로렌츠 확장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잠시 그림을 보겠습니다. 흡수 함수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경우에는 진동수 뮤 제로를 중심으로 흡수 개수 K가 그 값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뮤제를 중심으로 해서 흡수 개수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높고 주변에 확장된 것은 엷은 경우에 이런 건 강하게 요 뮤제로 중심으로 흡수 개수가 전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는 strong line absorption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강한 강한 선 흡수라고 하고 이런 것은 weak line absorption, 그래서 약한 선 흡수 또는 약한 흡수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약한 흡수와 강한 흡수 둘로 나누어서 구별을 해서 이 투과 함수를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식으로 돌아갈까요? 자, 그래서 조금 아까 보신 것처럼 이 6차 시에서 배웠던 로렌츠 확장을 적용을 해서 weak line approximation, 즉 약한 흡수를 우리가 적용했을 경우에 여기에 있는 이 식은 우리가 근사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팩터리얼로 표시되는데 이게 자승 3승항은 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 항 때문에 이 값이 점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항들은 전부 없어지고 나머지는 뭘만 남느냐면은 1 K 뮤 U 요 값만 남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1과
상쇄되어서 결과적으로는 뭐만 남냐면 K뮤 U만 남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로렌츠 프로파일을 적용했을 경우에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로렌츠 확장을 적용을 했을 경우에 평균 흡수 함수는 다음과 같이 SU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S는 뭡니까? 흡수선의 라인 인텐시티입니다. U는 뭡니까? 광학 경로입니다. 그래서 약한 흡수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나고, 이번에는 조금 아까 그림에 보신 것처럼 흡수 계수가 뮤제를 중심으로 크게 나타났을 경우에, 즉 강한 흡수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강한 흡수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렌츠 프로파일, 로렌츠 확장을 적용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계산하는 것은 약간 복잡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참고서적에 나와 있는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 로렌츠 확장을 적용을 했을 경우에 흡수 함수 계산을 하는 것을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로렌츠 확장이 아니라 도플러 확장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잠깐 식으로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도플러 확장을 적용했을 경우에 약한 흡수를 적용하면은 흡수 함수 A는 SU로 로렌츠 확장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강한 흡수를 적용했을 경우에 흡수 함수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이 과목의 제목은 뭐냐면은 평균 투과 함수를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과 함수는 우리 앞에서도 보신 것처럼 흡수 함수 equal 1 마이너스 투과 함수였었죠. 그렇죠? 그래서 투과 함수는 흡수 함수 빼기 1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와 같이 도플러 확장인 경우에 흡수 함수가 계산이 되어지면은 1 마이너스 이 흡수 함수 하면은 투과 함수가 계산되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아까 그림으로 보신 것처럼 흡수선이 한 개 고립이 되어 있을 경우에, 즉 말하자면 주변에 있는 다른 흡수선이 이 흡수선 계산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러한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산이 되어진 것이고, 만약에 흡수선이 두세 개가 이렇게 연속으로 붙어 있다고 그러면은 어떤 한 개의 흡수선이 다른 옆에 있는 흡수선 계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 그림이 어떤 경우인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로 흡수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두 개 있지만은 마찬가지 형태의 흡수선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흡수선 사이에 간격을 D라고 할 경우에 그 투과율을, 평균 투과율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식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흡수선들이 등 간격으로 일정하게 나란히 늘어나 있을 경우에는 방금 그 흡수선들 간의 간격을 D라 하고, 그 한 개의 그 흡수 함수를 A라고 했을 경우에는 D-A를 D로 나누면은 그것이 평균 투과 함수가 됩니다. 자, 이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한 흡수 근사와 강한 흡수 근사 둘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흡수 근사는 평균 투과 함수가 1-SU 나누기 D가 되고, 강한 흡수 근사인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균 투과 함수는 1-2 나누기 D 루트 SU 알파 L 되겠습니다. 이 알파 L은 이미 여러분들이 앞 차시에서 배웠던 것처럼 흡수선의 반폭치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에는 복사 전달 방정식의 해로서 균질 대기인 경우에 평균 투과 함수를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흡수선이 한 개 고립되어서 있을 경우에, 또는 그 흡수선이 두어 개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나 있을 경우에 약한 흡수와 강한 흡수에 대해서 평균 투과 함수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그 강한 흡수와 약한 흡수에 대한 그 계산하는 방법을 교재에 나와 있으므로
그것을 참고하여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학습 내용을 같이 살펴볼까요? 첫째로, 기본 복사 전달 방정식에선 다음의 식에 대해 배우셨습니다. 두 번째, 평균 투과 함수에서는 단일 흡수선에 대한 흡수 함수와 등 간격의 단일 흡수선에 대한 평균 투과 함수에 대해 학습하셨습니다. 다음 내용을 잘 기억해 두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한 문제를 통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금까지 기본 복사 전달 방정식, 평균 투과 함수에 대해서 학습하셨습니다. 배운 내용을 토대로 기억해야 할 중요 과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해 보시고 오늘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